이준석 의원입니다. 겨우내 난방비 폭증으로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고 큰 걱정거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방비 폭증은 주지하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국제 원유가와 천연가스 수입가 급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화석 연료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에 치명타가 되었고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관내 6개 읍면 157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난방 형식별 월 소요 비용을 집계 분석한 결과 11월 평균 21만 3,913원에서 2월 평균 39만 6,100원으로 85% 대폭 폭증하였습니다. 157개 경로당 중 전기 지열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3개소, 도시가스는 12개소에 불과했으며 등유 사용은 116개소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경로당 난방 구조는 대체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불안정한 국제 관계 속 안정적이지 못한 에너지 수급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2050 탄소 중립 목표에도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방요금 폭탄에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소비자 지원금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급한 불 끄느라 어쩔 수 없다지만 단기성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일정 부분 떠안는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 부담이기는 마찬가지인데다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미래 에너지 자립과 기후 대응을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하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도입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스나 기름 보일러 대신 전기로 가동하는 히트펌프 난방 시스템 도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도차를 이용해 외부 공기에 존재하는 열을 모아 집 안으로 가져오는 방식인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훨씬 적은 천연가스나 전기 공급량으로 공기 온도를 최고 섭씨 160도로 가열할 수 있어서 기존 가스 보일러식 난방보다 3 내지 5배 효율이 높다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히트펌프에 쓰이는 전기는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낮에 생산한 전기를 가정용 ESS 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히트펌프 난방 시스템이 도입 초기 단계지만 서방국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악의 가스난을 맞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해 히트펌프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 들어 또다시 3배로 뛰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2027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0%를 목표로 하는 일명 REPower EU 플랜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히트펌프 매출은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등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히트펌프 협회가 보고했음을 2월 22일자 녹색경제신문은 인용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히트펌프 보급이 확장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5억 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히트펌프 난방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산업계에서 이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게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난방비 요금 지원이라는 임시 방편적 지원책을 지향하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가격 폭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대책과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각 가정이나 산업계에서 히트펌프 난방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공동치사와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신축 경로당에 우선 도입하고 기존 경로당은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어르신의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와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권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